자, 첫 번째 문제 살펴봐요. 밑줄근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시저 조정에 지나친 세금 수탈로 인해 평안 도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계속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금강을 연다고 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훈련을 하여 거사를 일으킵시다. 평안 도민에 대한 차별을 부과하는 경문을 발표하고. 그럼 뭐예요? 홍경래의 난이 되죠? 홍경래의 난 언제 일어납니까? 1811년에 순조 때 일어나게 됩니다. 홍경래의 난과 일치하는 것. 홍경래 하면은 뭐 세트로 묶어가지고 정주성까지, 정주성을 점령했다까지 암기를 해 두셔야죠. 자, 1번 읽어봅니다. 청해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뭐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죠. 1882년 그리고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습니다. 2번 백낙신의 타막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임술 농민봉기죠. 뭐 진주밀란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임술 농민봉기 혹은 진주밀란이라고 불리는 사건 언제예요? 1862년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직전에 발생했다. 이름을 몇 개 기억을 해야죠. 백낙신의 수탈에 의해서 유계춘이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고 함정 이정청이 설치가 되었지만 뭐 성공하진 못했다라고 그래요. 자, 3번 읽어봅니다.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 공산성이 뭐 또 나왔네요. 반복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41회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이 계속 되는 내용이에요. 외워둬야죠. 인조 때 이괄의 난과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조 때 공산성. 그럼 인조를 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암기를 해봐요. 인조 때 이괄의 난 때 공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인조하게 되면은 종묘호란이 있죠. 종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되고 병자호란 때는 약간 늦어가지고 강화도에 못 들어가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뭐 인조를 정말 좋아하네요. 공산성, 강화도 그리고 남한산성, 공산성을 외워둡시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번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선천, 정주 등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였다. 홍경래 난에 대한 옳은 설명인데요. 청천강 이북 하게 되면 공무원 시험에는 뭐 자주 등장하는 그 문장인데 한능검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이제 속어법으로 1, 2, 3, 4가 틀렸다는 거를 아니까 풀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대청 압도 해가지고 대동강 그리고 청천강 그리고 압록강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청천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만강이 돼요. 해가지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지역은 이 지역이 돼요.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을 점령했다. 이쪽이 되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과 엮어가지고 또 암기할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청천강 이북,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다. 자, 공산성하고 청천강 이북 정도를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뉴스에 보도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복동에서 붕괴하여 한때 청천강 이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을 점령했던 반란군이 정주성이라는 또 핵심어가 또 나왔죠. 1811년에 서북지역 평안도 지역의 지역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청천강 이북과 정주성이라는 핵심어가 나왔네요. 마침내 광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뭐 우군칙 이의적 등은 뭐 이렇게 외울 내용은 아니에요. 정주성 핵심어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척 외항 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몰락 양반 유계춘이 주도하였다. 진주 밀란이죠. 뭐 임술 농민분기라고도 불립니다. 1862년 또 복습을 해봐요. 뭐 안핵사로 파견된 거 박교수라든지 뭐 삼정 이정청이라든지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 백낙신의 수탈이 불러온 거다. 자, 3번 읽어봅니다.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4번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5번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홍경래 난하고 임술 농민분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등에 반발하여 일어난 뭐예요? 홍경래 난이 또 나왔죠. 홍경래 난 1811년에 일어났습니다.
홍경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관군이 정주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후 관군은 땅굴을 파고 성벽을 폭파하는 전술로 봉기군을 진압하였습니다. 핵심 하나 더 적어놔요. 청천강 이북.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선지를 골라주면 되죠. 자, 1번 선지 읽어봅니다. 홍경래 바로 나왔네요. 오군칙은 잘 모른다고 해도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다고는 안 했습니다. 한능검 시험의 특징이죠. 보기 안에서 뭐 장난을 치진 않는다. 2번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이죠. 뒤에서 배울 겁니다. 3번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모군란 때 민씨정권이 요청을 한 거나 뭐 갑신정변 때 온건 개혁파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합니다. 4번 사건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뭐예요? 임술 농민봉기죠. 뭐 진주밀란이라고도 부르는 1862년에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직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5번 패정개혁안 실천을 위해 집강소 설치를 요구하였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근 주상의 제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주상께서 각 공방과 중앙관서에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1801년이 되죠. 순조 때. 1801년에 또 같이 있던 일이 뭐예요? 신유 박해. 노비안을 모아 동원함은 밖에서 불태우라고 하셨다더군. 자, 순조 때 해당하는 일을 고르면 되죠. 신유 박해가 그냥 일본에 또 나와 있네요. 신유 박해 한번 또 복습하고 넘어가요. 신유 박해 하게 되면 정약용이나 정약전, 이승훈 이런 인물들이 이제 처형이 됐고요. 뭐 온건 박해 영정조식의 정조 때 발생한 신해 박해는 온건 박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신유 박해는 굉장히 강력한 박해입니다. 남인에 해당하는 이런 인물들을 처리했던 거죠. 천주교 명목을 빌려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이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신부에게 일러가지고 프랑스 군대 파견을 요청을 하려다가 시도했다가 걸린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또 읽어봐요.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임술 농민봉기 진주 밀란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건이죠. 1862년에 발생했습니다. 3번 명예 요청으로 광옥립의 부대가 파견되었다. 이게 뭐예요? 광해군 때 중립외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 때가 되고요. 5번 통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 통이 뒤에 나왔죠.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조선의 마지막 법전이라고 합니다. 평이한 문제죠. 이 순조 때 신유박해하고 신해박해를 구별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이 정도면 뭐 구별을 못하더라도 소거법으로도 뭐 충분히 풀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우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지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김시민이 나왔네요. 그럼 뭐 임진왜란 때랑 관련된 건데 오랜만에 또 복습해봐요. 일기 밀림 해가지고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부산부터 해서 서울까지 쭉 밀리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부산 쪽에서 이제 충주 탄검대 전투가 있죠. 그리고 한양까지 밀리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정발장군이 죽었고 또 송상헌이 사망했습니다. 탄검대에서는 신립이 사망하죠. 그리고 한양에서 선조가 피난을 가게 되고요. 2기 반격을 해야죠. 누가 나와요? 이순신하고 여기에 나오는 김시민이 나옵니다. 어떻게 외우자고 했어요? 전투의 순서. 옥사당한 김시민 해서 김시민은 이때 이제 진주에서 승리는 하지만 사망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조명연합군이 나오죠. 조명연합군 하면은 평행노원이라고 했어요. 평행노원에서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행주 대첩을 지켜냅니다. 이때 누구예요? 권율 장군이죠. 그리고 논계에 희생이 있게 되고 휴전이 있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죠. 사하면 마무리해서 칠직병로 7천량에서 원균이 다 말아먹었지만 육지에서 직산전투 조명연합군이죠. 직산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명랑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노량해전에서 승리했는데 이순신이 사망하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그냥 이제 머릿속에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 중에 이제 김시민이 나왔죠. 이 지역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지도에 보시면 촉성루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촉성루에서 이제 논개가 외장을 안고 뛰게 되죠. 자, 보기 선지 읽어봅니다. 김만덕의 빈민구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김만덕도 특이한 인물인데 우리 한능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고 정조 때 제주도가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하니까 제주도에 사비를 털어서 식량을 보내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만덕. 이번 정묘호란에서 정봉수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이거 뭐 용골산성이죠. 정묘호란. 3번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조솔한 곳을 검색한다. 흑산도가 되죠. 4번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장소를 찾아본다. 이건 탕금대죠. 충주의 저 위쪽이에요. 지도에 보시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목 가운데 있어야죠. 5번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을 조사한다. 진주 밀란이 맞죠. 우리 유계춘하고 백낙신 공부했는데 그 임술 농민 봉기죠. 임술 농민 봉기를 진주 밀란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진주 밀란.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진주 위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서 딱 아래쪽 정도 한 이 정도에 있는 게 진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